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도 체감온도는 영하로 내려가서 매우 춥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요즘 부쩍 잦은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예림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따뜻한 겉옷과 함께 마스크도 착용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체감온도가 영하까지 내려가는 등 오늘 아침 공기도 많이 차가운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1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어제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아침에는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많이 짧아진 상태니까요. 안전운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10도, 영덕 9도, 포항과 경주 10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릉도가 9도, 독도는 10도입니다. 오늘 오전 동해 먼바다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경북 내륙 곳곳에서 비나 눈 소식이 있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의원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고 탄핵 찬성 촛불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은 대통령의 퇴진 시점 명시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새누리당 당론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야당이 협상을 안 하니 우리가 당론으로 대통령께 4월 30일까지 물러난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는 탄핵은 하지 않겠다. 김석기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사실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탄핵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어떤 선택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당의 진로에 옳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의견을 보였고 김정재 의원은 지역의 민심을 존중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대통령 탄핵은 지역의 민심이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촛불 민심에 나타난 우리 포항 시민들의 어떤 뜻을 그 민심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탄핵 투표 전에 그 민심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들은 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탄핵안 찬성 동참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어제 성명을 내고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리 당략보다 경북도민의 민심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촛불 집회 참여자가 늘고 있고 그제 대구에서 각계 인사 1,300여 명이 그동안 새누리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사실을 반성했다며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이 큰 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 가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도내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확충 사업에 4조 304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영덕 고속도로 가운데 민자 구간으로 남아있는 17km의 영일만 횡단 구간에는 20억 원이 투입돼 설계가 추진되고 포항 안동 간 국도 4차로 확장 사업도 진행됩니다. 또 상주 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돼 내년 6월 개통되고 울릉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도 2018년까지 개통 예정입니다. 철도 분야에서는 동해 중부선에 5,069억 원, 동해 남부선에 3,375억 원, 영천 신경주 간 복선 전철에 1,095억 원이 투입돼 공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시정 질문을 통해 구도심 재생 사업과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포항 그린웨이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쟁점 사항도 없고 질의한 의원이 3명에 불과해 다소 맥빠진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안병국 의원은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 포항시가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치단체가 행정, 재정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체계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며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위해선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포항시는 민관 산학이 함께하는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원도심 6개동의 순회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시재생 주민대학, 도시재생 리레이 콘서트, 도시재창조 시민 소통 한마당,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백인규 의원은 포항 도심을 연결하는 등산로 조성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지곡동에서 양악산, 연화제를 거쳐 장성동에 이르는 등산로를 구름다리 등으로 연결하는 내용으로 포항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갈수록 가중되는 주차난 해소책을 물었고 포항시는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공원이 부족해서라고 보는데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타 지역의 성공 사례인 학교 운동장 및 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여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두고선 작품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타 지역과 중복 전시된 작품이 몇 점인지 밝혀주시고 스틸아트 페스티벌에 전시되는 작품은 어떠한 기준과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되는지. 포항시는 조각 분야의 특성상 중복 전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행사성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체험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정 질문은 당초 이틀간의 일정으로 예정됐지만 질의할 의원이 적고 쟁점 사항도 없어 하루로 단축된 데다 사업 설명과 건의 위주로 이뤄져 시의회가 행정 감시와 견제 역할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경남 창녕 우포늪에서도 검출되면서 경상북도가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른 시도와의 경계 지역에 운영했던 거점 소독 시설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고 집단 사육지와 철새 서식지 인근 농장 등 35곳을 중점 관리지구로 지정해 일제 검사와 상시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계열화된 식품업체들이 청정 지역인 대구 경북으로 새끼와 종란을 보내려 한다며 지역 농가들의 반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농가들의 살처분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 비용 일부를 이른바 방역세를 신설해서 축산 기업에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가금류 농가의 90%가 축산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지만 정작 살처분 비용은 농가와 정부만 부담하고 있어서 기업, 농가, 정부 간 적절한 책임 분배와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어제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수시 합격 발표가 나고 정시에도 지원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점수가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국어와 수학은 만점자가 많이 줄어드는 등 어려웠던 반면 영어는 다소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과목별 난이도 차이가 컸던 탐구 영역은 올해는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수시 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수험생 간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술을 많이 냈기 때문에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 반 학생들의 경우에도 3, 4등급이나 2등급 컷이 좀 달라진 경우가 있어서 그 학생들이 최저 등급 때문에 조금 아쉬워하는. 오는 29일 수시 미등록 충원까지 끝나고 30일이 시작하는 정시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은 지원 전략 짜기에 나섰습니다. 국어, 영어를 상대적으로 수학, 과학에 비해서 좀 못 친 경향이 있어서 이제 정시 성적 비중이 수학, 과학이 높은 대학 위주로 찾아보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시에서는 가나다군 3차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객관적 위치를 알기 위해서 100분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후에 그리고 자신이 유리한 그 과목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정시 모집 비율은 전체의 30%이지만 10%에 이르는 수시 2월 인원도 감안해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2017학년도 포항 지역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원서 접수 결과 4년 연속 정원 미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정원 3,696명에 3,257명이 지원해 평균 0.88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경쟁률 0.97대 1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파를 줄이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적정 규모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9.12 경주 강진의 진앙지 인근 내남초등학교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주교육지원청과 현대제철은 어제 경주 내남초등학교에서 협약식을 갖고 내년 3월까지 건물 안전진단과 내진 설계를 거쳐 내년 9월까지 보강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번 내진 보강 공사에는 현대제철이 자체 개발한 내진 철강제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포항시 우현동으로 이전하는 중앙초등학교의 내년 3월 개교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 시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30개 학급 규모로 포항시 북구 우현지구에 건설 중인 포항중앙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앞쪽에 4층짜리 본관 건물은 골조 공사를 마치고 외벽을 쌓아 올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뒤쪽에 주차장과 강당 건물은 콘크리트 타설이 한창입니다. 문제는 개교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공정률이 4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제 법무관으로 공고를 치는데 이게 어떻게 3개월 만에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완공된다는 거 지금 공고를 치면서. 공사가 지연된 원인은 공사를 맡은 주시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초 개교 전에 공사를 마치기로 했던 운동장 옆 야산 평탄화 작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는 학교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부모들도 마음을 놓고 이에 대해 교육청과 시공사는 야간 작업을 해서라도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다소 공정이 지연됐습니다만은 3월 개교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개교 소식에 인근 아파트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민들이 대거 이사를 온 데다 인근 두호초등학교 학생 상당수도 신설 학교로 전학을 오기로 해 개교가 지연되면 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중앙초등학교에 내년 3월 정상 개교가 미뤄질 경우 교육청은 부실 관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는 하천의 관광 자원화와 힐링 생태 공간 조성을 위해 56개 지구의 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북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245억 원을 들여 보문호에서 황성대교까지 6.5km 구간에 자연형 여울과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 형산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신당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이 내년에 착공돼 교량 2곳과 자전거 도로 3.4km가 조성될 예정으로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안강읍 칠평천과 건천읍 고천지구 정비 사업도 내년에 완공 목표로 인근 농경지의 수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농 규모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중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경지 규모 5헥타르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비중은 2000년 1.7%에서 2015년 3.6%로 2배가량 늘었고 0.5헥타르 미만 영세농의 비중도 32.8%에서 45.7%로 13%포인트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 0.5에서 5헥타르 사이 이른바 중소농의 비중은 65.4%에서 50.8%로 15%나 줄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부의 농가 규모화 정책과 고령농의 경지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의성군 주민들이 공항 유치를 희망한다는 서명문을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했던 예비 이전 후보지들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공항 의성군 유치 추진위원회가 어제 대구시청을 찾아
K2 군공항을 포함한 통합공항 유치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성군 인구의 10%가 넘는 6천여 명의 찬성 서명을 담은 문서도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8월 발족한 의성군 유치 추진위는 5차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의성읍과 의성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그 대구시장님 말씀하신 그 공항 철도라든지 그 터미널 관계 해결되면은 접근성 월등히 해결될 거라고 대구 시민들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경상북도 예비 이전 후보지 간의 셈법도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차 후보지 선정에서 영천 4곳, 의성 3곳, 군위와 김천, 성주가 각각 2곳으로 결정된 가운데 해당 지자체 주민들 사이에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의성군과 군위군은 단체장이 공항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데다 민간 단체들이 공항 유치위를 결성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꼭 공항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100년 대계를 하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영천에선 대구 통합공항 유치위원회가 발족해 유치 찬성을 희망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공항 이전 문제를 예비 이전 후보지 지자체의 자율에 맡긴다면서도 공항 이전에 따른 득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법과 원칙 그리고 국방부가 정한 로드맵에 따라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진으로 수동 정지했던 월성 1, 2, 3,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까지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월성 1호기는 어젯밤 11시부터 나머지 원자로도 순차적으로 발전이 재개돼 내일 4개 호기 모두 전출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성 원전 1, 2, 3, 4호기는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수동 정지된 뒤 80여일간 정밀 점검을 받았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원자력기관과 방패물 관리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 원자력기관과 양해각서를 맺고 중저준위, 고준위, 방패물 관리 기술과 정보 공유, 인력 파견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75년 설립된 경제개발협력기구 원자력기관은 원자력 규제와 안전,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원자력 기술 등을 선도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경기 침체로 지역의 개인 채무 조정 신청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포항지부에 따르면 경북의 3분기 개인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 조정 신청자는 1,2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8% 늘었습니다. 이는 포항철강공단을 비롯한 지역 경기 침체와 함께 관광 서비스업 등 자영업도 불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오늘 따뜻한 겉옷과 함께 마스크도 착용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까지 내려가는 등 오늘 아침 공기도 많이 차가운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1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어제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아침에는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많이 짧아진 상태니까요. 안전운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10도, 영덕 9도, 포항과 경주 10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릉도가 9도, 독도는 10도입니다. 오늘 오전 동해 먼바다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경북 내륙 곳곳에서 비나 눈 소식이 있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